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아침에 오시기 참 힘드실 텐데, 또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들 쌀쌀해져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2주 차니까 모든 과목들은 다 한 번씩 다 들으셨죠? 예, 별거 아니죠. 하실만 합니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꼭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계속 들으시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럼 익숙해지면 이제 쉬워 보여요. 근데 그 쉬워 보일 때 조심하셔야 돼.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살짝 이제 문제 푸는 기술 요령들만 잘 잡으시면 우리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처음에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버리시라고. 버리고 오셨죠? 그리고 법에서 하란 대로. 법은 이제 법적 사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법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생각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문제 풀 때, 그거 첫 번째 이제 유념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법은 굉장히 잘게, 특히 민법은 자릅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분류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보셔야 돼. 비슷하다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동네가 다르면은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제도, B 제도가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은 동시에 성립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또 나올 텐데, 자,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적 능력이죠. 이제 법의 어떤 지식보다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장을 계속 꽈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항상 이제 문단 나누기를 잘하세요.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딜 자르고, 그다음에 주어 같은 거 찾으시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저하고 계속 이 문장에서는 이런 게 키워드구나 찾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가 금방금방 풀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밑줄 쭉쭉 치시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만이 걸려가지고 맞추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또 틀리고,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1년 내내 계속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런 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민법으로 들어와서,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라고 했어요. 권리 의무. 우리 민법은 이제 항상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의무를 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정해놓은 건데, 항상 이 권리하고 의무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한쪽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라지만 상대방은 의무를 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민법은 권리 중심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권리 중심으로 배우시게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권리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의무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배울 때는 이걸로 배웠는데 문제가 이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권리자고 얘가 그러면 의무자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권리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뭘 구할 수 있냐 없냐, 뭘 요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겠죠. 이건 권리자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장이 을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을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무자니까 이제 의무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 문장이.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어떤 국어적인 독해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권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권리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권리는 이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울 거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민법상 권리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은 이 두 가지. 자, 물권 그러면은 권리인데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고 딱 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씩이라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다 써줬으니까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렇죠. 물건에 대한 권리. 여기다 살을 살짝 더 붙이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럼 직접 지배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되고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물건 그러면 뭐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채권은 권리인데 이건 사람에 대한 건데 그냥 사람 그러지 마시고 특정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인. 채무자로 그러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채권인데 그럼 돈 달라는 것은 당연히 돈 빌려간 사람한테만 달라고 해야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런 기본을 가지고 이제 차이점을 먼저 보셨죠.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해 드렸는데 지금 뭐 그거 볼 것 없이 그 차이점만 쭉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 가장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 자, 대항은 뭐 하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당사자끼리는 물건이든 채권이든 다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 주장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도 이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개념에서 다 나오셨죠. 채권부터 보시게 되면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니까 특정인 그럼 주장도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만 해야지. 그 사람 외에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 이건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근데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건에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누구한테도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쫓겨날 필요가 없고 그 부동산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나중에 전세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 채권이죠. 자, 임차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으면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뭘 못하니까 대항을 못하니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법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 이제 권리인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역시 채권부터 보시게 되면 채권은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도가 제한이 되죠. 저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물건은 자 물건에 대한 거예요. 하여간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누구한테든 전부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예외적인 게 한두 가지 있지만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물건과 채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로서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면서 그 물건을 유지하고 수선은 누가 하느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자 전세권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죠. 자 좀 고장 났어요.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물건자가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고친 것은 지금 자기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이죠. 그러니까 고쳤다고 그 물건 소유자한테 그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필요비라고 그러죠. 이거는. 지가 고쳐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채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 특정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자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가 샌다 그러면은 그걸 유지 수선할 의무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 임대인이 유선 수선 의무가 있고요. 근데 임대인이 안 고쳐줘서 임차인이 고쳤다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쳤죠. 그러니까 고친 비용 달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임차인은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올해 문제 중에서도 이제 이거 비교하면서 한 문제가 나왔죠.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법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요것들의 전체적인 민법 총칙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뭘 보셔? 물권법을 보셔요. 그럼 당연히 물권법은 여러 가지 물건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물권법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물건이든 뭐 가지고 있고 대항력, 뭐가 자유롭고 양도가 자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지. 자, 되셨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우신 얘기예요. 자, 이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재는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이거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이 프린트 가지고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까지 보셨어. 권리까지. 물건이든 채권이든 이제 이 권리를 다 얘기하는데 요놈의 권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인대요. 권리가 움직인다. 그걸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변동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죠.